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그만두고 상간녀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가정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랑 헤어지고 돌아왔다고 해서 예전 관계로 저절로 돌아가거나 수월하게 막 이루어지지는 않죠. 많은 아내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차라리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 만나고 돌아다닐 때는 내가 증거 잡아야지, 상간녀 족쳐야지, 막 이것저것 소송도 해야지 할 게 많았기 때문에 뭔가 목표가 있었고 그거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그 분노라는 그 엔진 덕에 뭔가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막상 상간녀 떨어져 나가고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나랑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을 때는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남자 심리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싶고, 이 남자를 받아주는 게 내가 정말 자존심도 없는 그런 여잔가 자괴감까지 들어서 정말 살맛이 안 나고 지금이 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가지는 의문이,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이란 게 진짜 가능하긴 한 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남편이 상간녀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도 회복하기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연결고리가 느슨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동거와 결혼 생활의 다른 점이 뭘까요? 남녀가 만나서 그냥 좋으면 살림 차려가지고 동거하는 거, 그런 거는 둘이 그냥 마음만 맞으면 되고, 또 둘이 사랑이 깨지면 헤어지기도 쉽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양가의 가족들까지 얽히고 친구들도 섞이고 결혼식장에 막 300명, 400명 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엮여서 내 지인과 네 지인, 내 가족과 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이제 결혼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이게 되고, 오래된 연인, 오래된 부부일수록 그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서 시누이가 내 동생 같고, 뭐 시동생이 내 동생 같고, 뭐 오빠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시부모를 바라볼 때도 내 부모님 같고, 이렇게 굉장히 그물이 촘촘해지죠.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이 그물이 되게 느슨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가가 반대를 하는데 결혼을 했다든지,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와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됐다든지, 서로 뭐 경조사에도 참여 안 할 정도로 거의 남남처럼 지낸다든지,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아이가 있으면 부부가 정말 이혼하고 나서도 죽기 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여버리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아무래도 부부간에 그렇게 끈끈하게 붙여주는 본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느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가 있냐 없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딱히 애가 뭘 하지는 않아요. 애가 모를수록 좋은 거고, 애가 그 부부간의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기대를 하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냥 아이의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이 있는 데서는 큰 소리 내면서 싸우지 않고, 애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으니까 애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고, 이런 부모로서의 노력이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특히 이 돌아온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 우리 같은 아내들은 이 아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되고 핑계가 되고 뒤에 숨을 수 있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바람 피우고 돌아온 남편 뭐가 이쁘다고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얼렁뚱땅 용서해주면 저 새끼 끝까지 반성 안 하고 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확 이혼해버릴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이혼할까? 막 이혼 마렵다가도요, 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죠. 아니야. 아직 애가 갈 길이 구말린데 내가 애 앞길 막을 수는 없지. 애 나 혼자 못 키우잖아. 애 아빠가 그래도 애한테는 잘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살아야지. 그래, 애를 위해서야. 이러면서 아이 뒤에 숨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명분이 되는 거죠.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한 면도 있는 거죠.
내 스스로 핑계가 되잖아요. 애 때문에 나는 내가 희생하는 거야. 저런 인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애 때문에 애 아빠의 자리만이라도 남겨놓자. 이러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그런 에너지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이게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명분을 나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아이가 없는 부부는 현타가 더 자주 올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이혼하라 그러는데 애가 없는 게 천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왜 아직도 저 남자를 못 놓고 있을까?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구질구질해서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현타가 다 오는데 아이가 없으면 이 명분을 나 스스로 찾고 남편에게서 찾아야 돼요. 남편이 더 잘해야 될 거고요. 나 스스로도 더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내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나 스스로 막 파고들면서 찾아야 되니까 더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겠죠. 이 돌아온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게 맞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회복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고 더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말고도 우리 여자들한테는 시댁 식구가 또 좋은 명분이 되기도 하죠. 아내분들, 정말 착한 아내분들은요, 내가 시부모한테 한바탕 하고 싶어도 우리 시부모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정말 딸처럼 대해주고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는 건드리고 싶지 않다, 지켜주고 싶다. 시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 시부모님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딸처럼 대해주신다. 우리 시누이가 내 친동생처럼 같이 울어주고 지 오빠 욕 같이 해주고 나를 위해서 반찬도 해다주고 나를 막 위로해주는데, 걱정해주는데 내가 이런 시댁 식구를 보면서 참는다, 이렇게 또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그물이 느슨해가지고 내가 시댁 식구랑도 뭐 애저녁에 척을 지고 등 돌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댁 식구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부모, 나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부모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 남편 귀에다 대고 속삭일 겁니다. 야, 내가 너 예전부터 알아봤다. 내가 예전부터 반대한 이유가 있어. 쟤 좀 봐라. 너 이거 괜히 여자 문제 이것 때문에 평생 휘둘리면서 기죽어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러고 사냐. 이 기회에 헤어져라. 너 지금 쟤랑 헤어지는 게 기회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이혼을 종용하기도 하고요. 시누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내분들은 상간녀보다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누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게 내가 예전에 이혼하라 그랬잖아. 이혼하고 딴 여자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지금이라도 이혼해. 너 지금 걔랑 이혼 안 하면 나 앞으로 네 얼굴 다시는 안 봐.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남편을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리고 이런 집구석에서 자란 남편들은요, 대부분 지 엄마 말, 지 누나 말, 지 동생 말에 끔뻑 죽어가지고 지 엄마가 이렇게 귀에다 속삭이고 시누이가 이렇게 부추기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또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부부간의 사이가 얕으면 회복하는 게 정말 아내로서는 두 배로 어렵고요.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두 번째, 아내의 성격이 너무 강한 경우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바람 피우고 돌아온 남편이랑 사는 거는 100% 나의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래도 바람 피우고 돌아온 남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명분,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 뒤에 우리가 숨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이까짓 거 줘버리고 나 혼자 살아도 되고, 아이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면 되는 건데 굳이 아이 아빠를 끌고서는 꾸역꾸역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 아이를 다 책임지기 힘들어서, 아니면은 억울해서, 막 이런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이 남자랑 살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분하고 원통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너무 나의 감정을 남편에게 토닥거려 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뭐 이해해달라,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내분들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네가 나를 치유해줘야 되고 네가 나를 고쳐줘야 되고 내 평생에 있어서 나는 정신병을 얻었으니까 네가 나를 고쳐주려면은 네가 내 발밑에서 기어야 돼. 내가 뭔 지랄을 해도 너는 평생 내 지랄을 받아줘야 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난 이혼 절대 안 해줄 건데 나는 계속 지랄 떨 거야. 막 이런 태도로 남편을 대하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이거를 좀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오래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들이 한 달, 두 달 못 가가지고요. 남편들이 질력나 하면서 너 나한테 계속 이럴 거면 나 너랑 못 살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잖아.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조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보고 평생 이렇게 을로 살으라는 거냐? 나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차라리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너 지랄 그거 내가 지랄 못 받아준다고 막 이러면서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또 팍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나 더 이상 네 지랄 못 받아주겠다고 팽 돌아서면요. 이 난리를 쳤던 아내분들이 그때 가서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어머 어떡하지? 이제는 남편이 나한테 이혼을 하자 그러네. 남편이 나한테 수그리고 잘하는 척이라도 할 때 내가 그냥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내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내 남편이 뒤돌아섰구나 막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때 가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려면요 더 바닥을 기어야 되고요 내가 더 을로 살아야 돼요. 이혼을 하기 싫은 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아내분들한테 신신당부드리는 게 남편이 이렇게 샌드백처럼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펀치 날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끈 떨어져 버리면 부부간에 그냥 남남되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적당히 하셔야 된다. 제가 진짜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적당히 하셔라고. 특히 내 이 감정을 나 스스로 다스려야 되고 나 스스로 토닥토닥을 해야 되고 내 감정을 모두 남편에게 전가시키거나 이거를 나를 달래달라고 막 너무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폭력적인 방법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남편을 좁혀고 두들겨 패고 막 칼을 들고 설치고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아내랑 잘해보고 싶어서 좀 받아주는 척이라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 성격 받아줄 수 있는 남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참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분출을 하시고 남편이 아닌 상간녀에게 차라리 분노를 표현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 피우고 돌아온 남편이랑 회복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바람 피운 남편과 회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딱 그 예전의 그 관계만큼 어떻게 보면 더 안 좋게 회복이 될 뿐인 거죠. 꼭 부부간에 막 사랑이 샘솟고 다시 막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면 그거는 정말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요. 일단 아이 아빠 노릇이라도 하게끔 일단 집에 제때제때 들어오게끔 집에서 그냥 상간녀 안 만나고 집에 붙어 있게끔 딱 그거까지만 욕심을 내고 딱 그만큼만 일단 붙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이거를 감정을 표현을 하고 이 남자를 막 잡아 먹을 듯이 하고 아니면 막 동네방네 이렇게 막 알려가지고 주변에 소문내고 막 이런 걸로는 회복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